물고기의 입질은 3단계로 나타납니다. 1단계 찌가 잠긴다, 2단계 줄이 끌려간다, 3단계 낚싯대가 휘어진다. 보통 물고기 입질이 왕성할 때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주르륵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찌를 보고 있지 않아도 물고기 입질을 놓칠 확률은 적은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입질이 약해서 1단계, 즉 이 찌가 잠기는 그 순간 채지 않으면은 미끼만 따먹고 가버립니다. 이때는 어떤 게 예신이고 어떤 게 본신인지, 또 어떨 때는 채야 되고 어떨 때는 채면 안 되는지 알쏭달쏭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입질의 유형을 통해서 입질 파악과 챔질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에 동동 떠가던 찌가 쏙 잠기면은 입질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입질일 수도 있고 또 입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찌가 잠기는 것은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입질, 두 번째는 바닥 끌림, 또 셋째는 조류의 휘말림입니다. 바닥층을 주로 노리는 감성돔 낚시에서는 입질보다 바닥 끌림 때문에 찌가 잠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이 조경이나 와류지대에서 이 소용돌이가 발생하는데, 찌가 이 소용돌이 종조류대에 들어서면은 입질이 없어도 잠깁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의 눈에는 그런 종조류나 바닥 지형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로지 찌만 뚫어져라 보고 있기 때문에 찌가 잠기면 깜짝 놀라서 이제 챔질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찌에 나타나는 여러 동작을 통해서 입질인지 미끌림인지 종조류 잠김인지 구별해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찌가 스르르르 잠긴다. 조류가 없는 상황에서 찌가 스르르 잠기면 100% 입질입니다. 그때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까지 세고 챔질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류가 흐를 때 찌가 스르륵 잠기면 입질일 수도 있고 미끌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별하는 요령은 찌가 잠기는 속도를 보면 됩니다. 찌가 잠기면서 점점 가속이 붙어서 사라지면 입질이고, 똑같은 속도로 잠기면 미끌림입니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낚싯대를 들어서 천천히 당겨보세요. 미끌림이면 찌가 도로 올라오고 입질이면 쭉 들어갑니다. 이때 대를 들어서 당겨야지 그 리를 감아서 당기는 건 안 좋습니다. 리를 감는 그 진동이 줄을 타고 물고기에게 전달이 돼서 그 입질이 약한 상태의 물고기는 도로 미끼를 놔버리더라는 정언이 꽤 있습니다. 또 대를 들어서 당기면은 챔질 후에 바로 대를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은 리를 감아서 당길 때는 고기가 휙 끌고 들어갈 때는 이 대를 세울 여유가 없어서 터질 위험이 높습니다. 둘째, 찌가 깜빡하고 잠긴다. 찌가 깜빡하고 마치 망치로 통 때린 듯이 잠기면은 무조건 입질입니다. 하지만 그게 대상어의 예신일 수도 있고 또 잡어의 입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감성돔, 뱅에돔 같은 대상어의 입질이라면은 깜빡 후에 몇 초 안에 스르륵 잠기는 본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역시 하나, 둘, 셋, 3초 인터벌을 주고 챔질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깜빡 후에 후속 입질이 없다. 그거는 잡어 소형이니까 회수해서 미끼를 갈아 주셔야 됩니다. 셋째, 찌가 잠방잠방 하다가 스르륵 잠긴다. 찌가 잠길 듯 말 듯 가물가물 잠방잠방 하는 것은 찌가 그 종조류대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맞조류와 반탄류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본류와 또 지류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렇게 조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 아래로 빨려드는 종조류가 발생합니다. 찌가 흐르다가 그 종조류 구간에 들었으면은 가물가물 하다가 스르르륵 잠깁니다. 이건 입질이 아니에요. 채면 안 됩니다. 하지만 회수하지는 말고 그냥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런 종조류대에서 진짜 입질이 나타나는 수가 많거든요. 종조류는 주변에 이런 밑밥을 그 아래로 빨아들이는 일종의 블랙홀이기 때문에 그 밑에 고기들이 모여 있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상 찌낚시에서 최고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던 찌가 잠길락 말락 하면은 입질 찬스라고 보고 긴장해야 됩니다. 이었고 스르륵 이 찌가 잠기면은 릴의 베일을 열고
원줄을 차고 나가는 본신을 기다려주세요. 이때 그 뒷줄을 당기는 견제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느슨하게 찌가 종조류에 잠겨 있는 그 상태로 기다려주세요. 특히 이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조경에서는 이렇게 찌가 잠긴 상태에서 원줄로 입질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넷째, 찌가 살짝 잠긴 채 가만히 있다. 찌가 한 뼘 정도 이렇게 살짝 잠긴 상태에서 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오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조류가 느린 상태에서 그 미끌림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저수온기에 자주 나타나는 입질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이것을 뚱한 입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고기가 미끼를 물고는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물쩍거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입질입니다. 특히 한겨울의 감성돔 낚시 그리고 이 초봄의 뱅에돔 낚시에서 이런 뚱한 입질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때 낚시인들은 줄을 당기는 견제 조작으로 더 선명한 어신을 유도하려는 수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줄을 당기면 미끼를 뱉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입질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확인한 뒤에 채우고 싶다. 그러면 낚싯대를 아주 천천히 들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수온기에는 이런 그 뚱한 입질이 의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찌가 살짝 잠긴 채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견제 없이 바로 챔질해 주세요. 자, 이렇게 찌에 나타나는 어신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챔질은 빨라서 손해보는 수는 있어도 늦어서 손해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리는 대상어들은 잡어들보다 먹성이 좋기 때문에 한번 입에 문 이 먹이를 다시 내뱉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성급한 챔질로 모처럼 온 기회를 날려서는 안 됩니다. 초보자 때는 찌만 들어가면 놀라서 채는 수가 많은데 꼭 이 3초 기다림을 실천하고 침착하게 챔질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 줄이 주르륵 풀려 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려도 안 됩니다. 입질이 시원할 때는 그런 챔질 타이밍이 안전하지만 입질이 약할 때는 평소에 3초 기다림보다 조금 더 긴 한 5초나 6초 정도 기다려보고 채야 됩니다. 찌낚시의 입질 파악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 입질인지 미끌림인지 확인할 때는 리를 감지 말고 대를 들으라. 둘째, 조류 속에서 찌가 잠기면 채지 말고 원줄을 차고 나가는 본신을 기다려줘라. 셋째, 어떤 입질이든 3초 기다림 후에 채라. 넷째, 하지만 입질이 약할 때는 5초 기다림이 더 안전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챔질 타이밍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다낚시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어종은 뱅에돔입니다. 동절기 대표 어종이 감성돔이라면 하절기의 대표 어종은 뱅에돔이죠. 하지만 뱅에돔은 이 수온에 따라서 이 활성도가 자주 바뀌고 또 유형층에 따라서 입질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돔이나 감성돔보다 챔질 타이밍을 잡기가 좀 더 까다로운 어종입니다. 그래서 뱅에돔의 입질 파악과 또 약한 입질의 대응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입질이 약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먹성이 약하다. 또 하나는 먹은 뒤에 이동 속도가 느리다. 먼저 먹성이 약할 때의 대응책. 우선 채비를 예민하게 바꿉니다. 목줄은 1호나 그 이하에 가는 줄로 바꾸고 바늘도 작은 걸로 바꿔줍니다. 빵가루 미끼를 쓸 때는 뱅에돔 바늘 3호나 2호, 크릴이나 파래 새우를 쓸 때는 3호나 4호 바늘이 좋습니다. 미끼도 먹기 좋게 크릴은 이 꼬리와 머리를 떼주고 이 빵가루는 묽게 반죽해서 작게 달아줍니다. 어신 파악은 구멍찌보다 찌멈춤봉이나 발포찌를 보고 파악합니다. 채비가 수면에 착수된 직후에는 이 찌멈춤봉이 수면에 떠 있다가 채비가 정렬되면 이렇게 비스듬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제 물속으로 이렇게 깔아앉게 되죠. 이때 이제 갑자기 진행 방향을 튼다거나 깔아앉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 입질이기 때문에 챔질하면 됩니다. 둘째, 먹은 뒤 이동 속도가 느릴 때의 대응책. 이때는 채비를 짧고 간결하게 바꿔줍니다. 목줄 길이를 좀 줄여주는 게 좋고 도래를 사용하고 있으면 직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전유동에서
반유동으로 전환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병해돔이 중상층을 활발히 오갈 때는 입질이 시원하지만 완전히 피어서 상층에서만 올 때는 미끼를 물고 돌아서는 이동폭이 좁기 때문에 입질이 아주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자주 나타나는 입질이 물고 옆으로 가는 수평 입질입니다. 수평 입질은 구멍찌보다 목줄찌나 발포찌로 잡는 게 훨씬 빠릅니다. 병해돔이 피면은 그 특유의 하얀색 꼬리가 희끗희끗 보이는데 그러면은 최하 1.5m 이상의 상층에 떠 있는 겁니다. 2m 수심 이하의 병해돔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발포찌로 1에서 1.5m 수심을 노립니다. 목줄 중간에 이 발포찌 두 개를 한 뼘 간격으로 이렇게 넣고 밑에 있는 발포찌를 바늘 무게와 미끼 무게를 이렇게 깔아앉게끔 조절하고 위에 발포찌는 뜨게끔 합니다.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이 수중에 있는 발포찌가 내려가다가 방향을 틀면 그게 이제 입질이기 때문에 채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첫 입질에는 바로 채지 말고 발포찌를 끌고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끌고 가다가 이제 미끼를 놓으면은 그 거리가 그날 병해돔의 활성도라고 보고 다음에는 발포찌가 그 거리까지 이동하기 전에 챔질을 하시면 됩니다. 수평 입질이 어떨 때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수평 입질이 나타날 때 물에 들어갔던 다이버들 말로는 물의 온도가 상중 하층이 다 다르더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 입질보다 더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수심에서 약한 입질을 보낼 경우입니다. 뜬 상태의 약한 입질은 목줄찌로 잡으면 되지만은 깊은 수심에 약한 입질은 목줄찌나 발포찌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민한 제로찌 전유동 채비로 깊이 내리거나 아니면은 반유동 채비로 직공해서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바다가 잔잔하고 조류가 완만한 상황에서는 제로찌 전유동으로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았고 조류가 빠르고 또 바람이 셀 때는 1호찌 반유동으로 빨리 내려주되 목줄을 1에서 1.5m로 짧게 해주는 게 깊은 수심의 약은 입질을 더 쉽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입질 파악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약은 입질을 간파하는 최선의 해법은 가는 원줄을 쓰는 것입니다. 보통 입질이 약하면 찌를 바꾸는 분들이 많은데 찌보다 원줄을 바꾸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원줄의 호수를 0.5호 낮추면 예민한 고급찌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병해돔 원줄은 1.5호를 넘어서 1.35줄까지 판매되고 있죠. 일본에서는 1.15 라인이 이미 개발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날 병해돔 낚시의 최신 트렌드는 미니멀 라인입니다. 2.5 원줄로 하는 낚시와 1.35 원줄로 하는 낚시는 2000년대와 2020년대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